시험 때가 다가오면 좀 불안하고 그러신가요? 네. 차라리 그냥 아유 내일이라도 시험 봤으면 좋겠다라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그런 분 계시면 합격이에요, 합격. 그분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그 본인이 이제 막 상황이 막 이 급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또 무리수를 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넓히시면 안 되고 좁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마음가짐이에요. 예? 항상 평상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상심.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점수가 확 떨어졌어요. 아, 이씨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그냥 제끼고 다음 날은 술이 들깨가지고 또 제끼고 계속 그런 거니까 꾸준히 평상심 갖고 하셔야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마음 다치시면 안 되고. 자, 71번부터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도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이에요, 실내이익이에요? 손해배상 이퀄 그냥 무조건 이행이익이에요. 실내이익이라는 말은 딱 한 번만 쓴다 그래서요. 어디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만 실내이익, 전부 이행이익입니다. 2번.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료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요? 575조가 아니라 576조입니다. 근데 조문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됐을 때의 담보책임, 그죠?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은 용익권의 제한, 우리 전일 수용 단중에 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전세권,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 담보책임. 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해서 그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출제금의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4번.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수량부족 일부 멸실, 그죠? 셋째 줄이에요. 그럼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5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세권의 목적이 됐을 때 이건 뭐예요? 그게 바로 2번에서 얘기한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즉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그럼 용익권능의 제한이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2번. 72번.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부터 1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책임. 1번. 선의의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 정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적용돼요? 원시적 불능일 때. 근데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고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입니다. 3번. 을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부 무효도 아니죠. 4번. 선의의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5번. 선의의 을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왜? 안 날로부터. 선이라면 안 날, 악이라면 법률행위 한 날. 7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했는데 을에게 1,000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분류식 계약이고. 2번.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어요. 계약 체결 이후에 지진으로 붕괴가 됐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Y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뭐가 적용되죠?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돼버렸죠? 후발적 불능인데 귀책 사유 없죠? 그럼 뭐의 문제? 그렇죠. 위험부담의 문제. 그래서 면하고 면하는 겁니다. 면하고 면한다. 따라서 Y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면하고 면하니까 3번이 정답.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뭐죠?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 유상 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겁니다. 5번. 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과 을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죠? 73번의 정답은 3번. 74번. 임대차 문제입니다. 1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물만 타인에게 양도했지요? 그죠? 그럼 임차인이 매수권 행사할 수 없죠. 왜? 집게 아니니까 자기 소유물을 매수한 거야죠. 2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부분의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하면 행사할 수 없죠. 4번. 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아니에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랬죠. 5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가 됐다면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요. 74번의 정답은 5번, 75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손수리 권리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X. 틀렸죠? 소액 임차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2번. 점포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래요? 용도 변경되었더라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소액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따라서 있습니다.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야죠. 4번. 금년도 판례죠.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맞습니다. 5번. 법정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매달 3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되죠. 1월이 아니라 3월. 75번의 정답은 4번. 7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맞죠? 2번. 임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3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대지가액을 포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 대지가액 포함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5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재산 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면책적 인수. 76번의 정답은 3번, 77번.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해서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기억. 을은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예요?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죠? 니은 을이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그래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디귿. 만약 을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대항 요건만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위한 요건이지 대항력과는 관련이 없어요. 디귿 틀렸고. 리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을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그쵸? 그런데 이게 조금 경우의 수가 나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나뉠 수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 옳은 것은 리을 하나뿐이죠. 2번. 78번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1번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청산기간 내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2번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 틀렸죠? 왜요? 소비 대차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되었을 때 한해서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네? 네. 불법 사채 그거를 규제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채업자들. 그러니까 소비 대차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 그쵸? 청산 절차가 종료됐으니까 사용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4번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하죠. 5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 79번입니다. 집합건물법. 기업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지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인데 지가 하고 지가 감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기억 틀렸고. 니은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5분의 4. 디귿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쵸? 리을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2번 뿐이죠. 80번 2022년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신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 자, 그러니까 병 소유 부동산을 갑이 사고 등기는 을에게 줬다. 뭐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얘가 신탁자, 수탁자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는 유효. 그러면 갑은 병을 대상으로 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그죠? 제3자는 무조건
취득한다. 얘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근데 우리 아까도 봤듯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예? 얘는 얘한테 피담보 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금년도 판례. 자, 그럼 기억. 갑과 을 사이 명의시탁 약정 무효. 니은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얘가 얘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예? 대위에서 말소 청구해서 얘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때는 얘가 얘한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매는 유효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얘가 직접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대위에서 말소되면 다시 얘한테 복귀하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얘가 직접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 저당권 설정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자, 리을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3번.